인생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정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희원다움입니다. 여러분은 첫눈에 반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남자친구를 데이팅 앱에서 만났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소개팅 좀 해줘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오가 되면 2명의 프로필을 저한테 전달해주는 정오의 데이트라는 앱이었거든요. 남자친구 사진을 어느 날 딱 받았는데 첫눈에 확 반해버린 거예요.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처음 만났어요.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빠져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들어가고 정신이 그렇게 온통 집중돼 있을 정도로 빠져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깊게 몰입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걸 처음 느꼈고요. 유효기간도 있구나. 갑자기 왜 이런 사담을 얘기하냐면요, 몰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몰입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능동적인 몰입, 수동적인 몰입이 있는데요.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하는 능동적인 몰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몰입이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일이래요. 특히 우리 연애 막 시작했을 때, 막 썸 단계에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걸어가거나 잠잘 때조차도 상대방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극단적인 몰입에 빠져요. 즐거움에 기반한 능동적인 몰입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능동적인 몰입을 위해서 즐거움이 아닌 정반대, 죽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도 능동적인 몰입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건 물론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 13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지도 않으셨고 노화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 그냥 딱 그런 상태셨어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병원 가서 영양제라도 맞고 오자 하는 심정으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원래 지병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예상하고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구나, 네, 처음으로 느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가셨을까? 한편으로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실 거, 인생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데 뭐든 못할 게 없지 않을까?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할 건데 뭔들 못할 건 또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 어차피 죽을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 댓글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많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저도 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정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 보니까 그것 또한 별게 아니띠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더라고요. 이럴 바에 한번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죽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게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어차피 죽어, 이 팩트를 빌미로 그냥 단순한 욕구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욕구는 점점 커질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면 그 다음에는 더 비싼 명품백을 사야지 그나마 내가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비싼 거, 계속 그렇게 사다 보면 이제 어떠한 명품백을 사도 감흥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쾌락만 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매번 새로운 자극과 쾌락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걸 매번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다가 지치고 결국은 정말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행히도 죽음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을 때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아드레날린 엄청 폭발하고 고도의 집중력이 발산돼서 3개월 동안 준비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 단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굳이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무한하니까 나중에 내가 내킬 때, 그 내킬 때가 언제 오긴 할까요?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늘 미루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시간은 유한하고 오늘 죽을지 아니면 정말 몇십 년 후에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한 유명한 연설, 만약에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기를 정말 원합니까?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내일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내일 죽는데요. 남의 험담하느라고 이 소중한 시간 쓰실 건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실 건가요? 내일 죽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 실패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쓰지 지금 내 상황에 불평을 할 시간적 여유도 그러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전념하고 몰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죽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실 건가요? 오늘부터라도 죽음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정말 너가 원하는 건 뭐야? 정말 너 이거 하길 원해? 특히 큰 결정을 앞둘 때는 너 내일 죽는데도 이거 할 거야?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매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죽음을 생각하는 건 두렵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우리의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남은 시간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이런 것들만을 하면서 채우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